네,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 우리 이제 헌법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자, 이제 이 헌법이 이제 정치와 법 이 중간쯤에 있는 거예요. 헌법이 가장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헌법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법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법 전체적으로 좀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기초적인 내용들을 한번 같이 좀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헌법에 들어갈게요. 자, 그래서 제목을 여러분이 이렇게 법의 기초 개념이라고 제목을 달아주시고 제목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법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 가지 구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연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자연법이란 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어디서 들었을까요? 그렇죠. 자연이란 말은 우리가 사회계약서를 얘기할 때 사회계약자들이 주로 자연 상태에서 문제 제기를 출발하는 거니까 자연법, 그때 많이 나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실정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정법. 자, 먼저 자연이란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원래부터, 즉 국가 성립 이전부터 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러면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서부터 존재했었던 법,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것들 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실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성립되어서 실제로 정해진 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연법과 실정법을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자연법과 실정법을 구분하는 기준은 자, 국가 성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 성립 이전의 법, 자연법, 그 다음에 국가 성립 이후의 법, 실정법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연법은 당연히 원래부터 지켜져야 되는 그런 법의 내용이니까 보편타당성을 추구합니다. 자, 그리고 실정법 같은 경우에는 현실에 좀 맞는 현실이나 현실적인 사회상을 반영해서 만들어지는 법이 실정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법의 구분법이 있고요. 또 하나의 법의 구분법이 있는데, 자, 이것도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말입니다. 성문법이라는 말하고 성문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불문법이라는 게 있죠. 자, 성문법은 문서화, 문자화된 법이라는 뜻이고요. 불문법은 그렇지 않은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불문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법들은 성문법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 불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관습법,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법적 상식 혹은 법의 일반 원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리라고 그래요. 조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관습법, 조리, 아니 그 다음에 판례. 판례는 이전의 재판에서 있었던 사례. 이런 것들은 명문화되진 않았어요. 명문화되진 않았지만 법으로서 기능하기도 합니다. 이런 세 가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성문법과 불문법의 관계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자, 성문법 우선주의라는 겁니다. 즉 명문화된 법을 우선시하지 불문법을 명문화되지도 않은 불문법을 우선시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고요. 자, 요거랑 같은 의미인데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불문법 보충주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불문법은 성문법을 보충하는 기능을 할 뿐이지 불문법이 성문법을 뛰어넘어서 어떠한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세 번째 법의 분류가 제일 중요한데요. 자, 우리가 존재하는 법을 크게 공법과 사법으로 나눕니다. 공법과 사법. 자, 공법 관계를 규정하면 공법, 사법 관계를 규정하면 사법이라고 하는데, 그럼 공법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입니다. 국가와 개인의 관계는 당연히 수직적 관계가 되겠습니다. 국가와 개인의 수직적 관계를 규정하는 법을 우리가 공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따라야 되는 거죠. 따라야 되는 법이고, 그 다음에 물론 법은 다 따라야 되지만 수직적이고 또 우월적인 지위에서 국가가 행사하는 그런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헌법 같은 것도 공법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법,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서 또 형법, 형사소송법을 포함해서요. 요런 것들이 공법입니다. 공법.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개인의 사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겠죠.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민법, 그 다음에 뭐 상법, 이런 것들이 이제 사법입니다. 사법. 자, 요 과정에서 우리가 또 하나의 개념을 더 아셔야 되는데, 자, 뭐가 또 존재하냐면 밑에다 쓸게요, 여러분. 사회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법. 자, 사회법은 복지국가와 관련된 법인데, 자, 사회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사법의 영역이었어요. 원래는 개인과 개인의 계약관계의 문제인데, 자, 이것이 국가가 개입함으로써, 즉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이제 공법화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사회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제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자, 최저임금제라고 하는 것도 원래 최저임금법 같은 것도 원래는 자, 계약은 개인과 개인의 자유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즉 사법의 영역에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자,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가 평등한 관계가, 즉 수평적인 관계가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법이 잘 활성화되지 않고 또 그것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악용하는 경우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 적어도 이 정도 이상의 임금은 줘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어겼을 때는 법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공법적인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법을 뭐라고 그러냐면 원래는 사법의 영역에 있었던 것인데 공법화 경향이다,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법의 공법화 현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제가 사례로 들었던 뭐 노동법, 그다음에 뭐 소비자 기본법,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법에 해당하는 거고, 사회법의 등장이 가장 나중에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더 알아둬야 될 것은 국제법이라는 게 있어요. 대부분의 법은 국내법입니다. 그렇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법들은 다 국내법이에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법들인데, 자, 국내법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제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국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국가와 또 국가 간의 관계를 다루는 법을 우리가 국제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국제법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미리 좀 말씀드리면 조약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사회에서 오랜 관행을 통해서 만들어진 국제관습법, 그 다음에 국제법의 조리와 같은 일반 원칙, 국제법의 일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제법의 일반 원칙. 요 세 가지는 저희가 국제법 파트에 들어가면 또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미리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건 국내법과 국제법의 관계를 말씀을 드린 거고, 사회법은 공법과 사법의 관계에서 원래는 사법이었던 것이 공법화된 것을 우리가 사회법이라고 얘기를 한다. 요 정도만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